난 펜실베니아 시골에 있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어. 좀 지루한 일이긴 한데 꽤 쉽고 봉급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야. 몇 주 전에 새로운 남자가 왔어. 제레미라고 부를게. 제레미는 좀 이상해. 25살이나 26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말을 안 해. 근데 내가 들어본 것 중에 제일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가졌더라. 우리 사장님이랑 나는 둘 다 그걸 눈치챘는데 문제가 된 적은 없어서 뭐라고 말할 만한 건 없었지. 손님들도 그 남자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고 일도 꽤 잘해왔거든. 근데 몇 주 전부터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. 마트와 같은 곳은 직원 도둑질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. 그리고 이 주유소에는 한 번에 한 명씩만 일해. 꽤 작은 곳이거든. 한 2주 전쯤 우리 사장님이 엔진오일이 좀 모자란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어. 처음에는 한 번에 몇 통씩, 그 다음엔 선반 전체랑 뒷방에서 상자째로 없어졌다니까. 곧 배송되자마자 다음날 바로 사라지는 거야. 그것도 항상 제레미 근무 바로 다음에. 사장님은 제레미가 일한 모든 날 밤에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는데 그 남자가 훔치는 걸 단 한 번도 잡아내지 못했어. 제레미는 폐점할 때 문을 잠그고 그러면 다음날 엔진오일이 없어져 있었지. 사장님은 보통 제레미가 훔치는 걸 잡으려고 퇴근할 때 테이프를 집으로 가져가는데 어젯밤엔 따님이 소프트볼 경기가 있어서 나보고 테이프 좀 봐달라고 하시더라. 급여 외로 돈을 줄 테니까 당연히 오케이 했지. 카메라가 3대니까 확인해야 할 테이프도 3개를 주셨어. 밤늦도록 걸릴 줄 알았는데 휴가 때 쓸 돈을 모으고 있던 차라 돈이 정말 필요했거든. 테이프를 집에 가져와서 낡은 비디오에 넣고 앉아서 봤어. 그저께 제레미가 마지막으로 일했을 때 오후 4시에 출근했더라. 처음에는 모든 게 평범해 보였어. 재고를 점검하고 자기 전 근무자랑 교대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지. 첫 번째로 들어온 손님은 템플턴 아주머니. 비디오에 기록된 시간으로는 4시 3분이었어. 단골이야. 담배랑 신문을 집어들더니 2만 원을 계산했어. 거기까진 특별한 건 없었어. 다음 손님은 론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이었는데 보통 오토바이를 타고 며칠에 한 번씩 와. 가득 주유하고 육포 한 봉지 집어들고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갔지. 그 다음엔 카우보이 모자를 쓴 어떤 남자가 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. 그래도 여기 주유소나 다른 데나 낯선 사람들은 많이 지나다니잖아. 4만 원어치 경유 넣고 10만 원짜리로 계산하고 갔어. 나는 그냥 한숨 쉬면서 뒤로 기대 앉았지. 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지루한 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는 거더라. 그래도 사장님이 주신 돈 때문에 계속 봐야 했어. 제레미가 엔진오일을 훔친다면 우리가 그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. 그가 카메라에 잡힐 만큼 멍청하진 않을 거라고 예상했어. 한 5시까지는 계속 지루하고 평범했어. 그런데 5시 3분에 템플턴 아주머니가 다시 들어왔어. 뭘 깜빡했나 봐. 근데 아니더라. 전과 똑같은 담배랑 신문을 또 샀어. 또 2만 원으로 계산하고. 이상하다고 생각했지.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잖아. 제레미가 담배는 이미 드렸다고 얘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물건을 2번 팔아도 규정 위반은 아니니까. 바로 그때 론도 다시 들어왔어. 또 오토바이에 주유하고 난 나중에 바깥 카메라도 확인해봤는데 주유해야 할 다른 차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. 그리고 같은 육포 봉지. 또 신용카드로 계산했어. 별일 아니겠지. 이건 그냥 이상한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. 템플턴 아주머니는 건망증이 있고 론은 할리 데이비슨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걸 거야. 그때 카우보이 모자 쓴 남자도 다시 들어왔어. 소름이 돋더라. 경유 넣지 마, 경유 넣지 마. 내 텅 빈 거실을 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어. 근데 그랬어. 또 4만 원어치 경유, 또 10만 원 지폐로 계산했다니까. 코를 긁적이는 버릇까지 완전 똑같아. 이 남자가 부자고 트럭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동네로 이사 왔거나 아니면 엄청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. 계속 봤어. 다음 1시간 동안 모든 손님이 전과 똑같았어. 한 사람도 빠짐없이. 정말 무서웠다니까. 그리고 6시 3분에 템플턴 아주머니가 다시 들어왔어. 또 담배랑 신문을 사고 또 2만 원 냈지. 내가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어. 겨우 30분 더 보다가 남은 시간은 빨리 감기로 돌려봤어. 다 똑같더라.
몇 시간 정각 1시간 간격으로 같은 손님들이 들어오는 거야. 너도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? 그 이상한 제레미가 테이프를 조작한 거라고. 처음 1시간 영업분을 반복해서 돌린 거라고 말이야. 그건 아니었어. 카메라가 담고 있는 계산대 주변에 창문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이 흐려지는 게 보였거든. 제레미의 일과가 반복되진 않았어. 쓸고 닦고 물건을 채워놓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다 딱딱 맞게 했다니까. 그런데 같은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. 그때쯤엔 나도 패닉이 오기 시작했어. 내가 보고 있는 건 심각하게 잘못됐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었거든. 그가 마감하고 차로 걸어 나가는 부분까지 그냥 넘겨봤어.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 그냥 확실히 하려고 계속 봤지. 한 번 더 빨리 감아서 자정즈음으로 갔어. 정확히 12시 3분에 갑자기 제레미의 얼굴이 화면에 불쑥 나타났다니까. 그가 고개를 들이민 게 아니야. 1초 전만 해도 가게가 비어 있었는데 그 다음 순간 화면에 꽉 차게 그의 얼굴만 보이는 거야.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었어. 확신해. 비명을 지르고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어. 잡았을 때쯤엔 나타났다 사라졌다니까. 1프레임에는 있다가 그 다음엔 없어. 손이 엄청 떨렸지만 다른 테이프를 넣어봤어. 계산대 뒤쪽을 비추는 다른 실내 카메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찾아볼 수 있을 거야. 12시 3분으로 넘겼는데 아무것도 없더라. 의자에 올라서 있었다면 이 테이프에 나와야 했을 텐데 보이지 않았어. 퇴근하고 나서 가게에 다시 들어오는 모습도 안 보였다니까. 경비 암호도 모르고 그날 밤 마감하고 나선 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았어. 그런데 내가 본 건 12시 3분에 선반에서 엔진 오일이 사라지는 거였어. 전부 다 제레미 얼굴처럼 말이야. 1초 전엔 있다가 그 다음엔 없어지더라. 그 테이프는 끄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제대로 못 잤어.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. 그 테이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내가 살면서 본 것 중에 제일 오싹하고 섬뜩한 거였어. 몇 시간 뒤에 출근해야 해. 사장님은 테이프를 가져와서 내가 뭘 발견했는지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. 제레미는 오늘 밤 내 바로 다음 근무야. 일단 퇴근하기 바로 전에 사장님이 들어오면 나랑 같이 얘기할 거야. 내가 그를 잡아냈다고 하면서 말이야. 사장님께 테이프를 보여드려야겠지만 같이 보고 싶진 않아. 다시는 그런 거 보고 싶지 않다니까. 제레미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빤히 쳐다보면서 미소 짓던 그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. 내가 살면서 본 것 중에 가장 소름 끼치는 표정이었다니까. 아무튼 출근해서 이 일을 처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자볼게. 어떻게 됐는지 알려줄게. 오후 2시 49분 업데이트. 사장님이 방금 테이프 마지막 부분을 다 보셨어. 뭘 예상해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보고도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. 사장님도 겁에 질려 있고 나도 아직 그래. 제레미는 4시에 출근할 예정이야. 우리한테는 행동을 취할 시간이 1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 자식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둘 다 모르겠어. 그냥 엔진 오일 훔치고 사람 놀래키는 걸 좋아하는 이상한 놈일까? 아니면 뭔가 다른 걸까?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. 그 자식이 타임 루프랑 무슨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? 사장님 말로는 다른 테이프에서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대. 근데 이번에 불쑥 나타난 걸 보면 내가 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. 마치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처럼 자랑하듯이 말이야. 카메라를 보면서 웃던 그 모습이 마치 애들이 막 만든 모래성을 자랑하듯이 그러는 거 있잖아. 모르겠다. 내가 미친 소리만 늘어놓는 것 같네. 확실히 미친 기분이 들어. 사장님이랑 더 얘기 좀 해봐야겠어. 우리가 진정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해. 오늘 밤에 또 연락할게.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느낌이 너무 안 좋아. 오후 4시 33분 업데이트. 제레미 연락 두절이야.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 돼. 경찰에 신고할 거야. 오후 5시 33분 업데이트. 제레미 연락 두절이야.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 돼. 경찰에 신고할 거야. 오후 6시 33분 업데이트. 제레미 연락 두절이야.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 돼. 경찰에 신고할 거야. 오후 10시 58분 업데이트. 세상에, 방금 집에 왔는데 내 지난 업데이트들을 봤어. 상황이 더 이상해졌다니까.
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이거야. 출근했어. 제레미는 결국 안 나타났지. 우리 사장님이랑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. 근데 전화를 들자마자 날이 저물었다니까. 농담 아니야. 그렇게 생각했어. 정확히 3시간 동안 정신을 잃은 것 같아. 시계를 보니까 오후 7시 33분이었거든. 제레미의 타임루프에 걸려서 똑같은 시간에 깨어난 것 같아. 무슨 말인지 알지? 근데 그때부터 상황이 더 이상해졌어. 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 사장님은 바로 옆에 계셨어. 내 얘기를 설명해 드리려고 말이야. 정신을 차렸을 땐 전화기를 들고 있었는데 작동하지 않았어.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다니까. 사장님은 여전히 바로 거기 계셨지만 움직이지 않고 계셨어. 서 계셨는데 얼어붙은 것처럼. 시계를 다시 봤는데 움직이지 않더라. 초침이 12에서 멈춰 있었어. 정확히 오후 7시 33분이었어. 계산대 시계도 움직이지 않았고, 심지어 계산대에는 손님도 있었는데 사장님이 담배를 꺼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. 그날 그 손님이 산 담배가 5번째였을걸. 거기서 얼른 나왔다니까. 잠그지도 않았고 불도 끄지 않았어. 미안하지만 보안 카메라 테이프를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어. 믿어줘. 그건 정말 모두 잊었어. 주유소는 큰 도로변에 있는데 차들이 길가에 주차돼 있었어. 근데 주차된 게 아니었지. 얼어붙어 있었다고. 안에 사람들은 밀랍 인형처럼 앉아 있었어. 차로 뛰어들어가서 제발 시동이 걸리기를 기도했어. 고맙게도 그랬지.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쯤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. 라디오에서 노래 사이에 진행자가 나와서 떠드는 걸 들어보니까 아무도 시간이 멈춘 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더라. 뭐든 그런 거. 나만 알아챘어. 글쎄, 제레미도 알아챘겠지. 걔가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어. 방에 숨어서 아침에 또 경찰에 전화할 거야. 아까 전화가 제대로 갔는지, 갔다 해도 날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네. 이젠 내 목숨이 걱정될 지경이야. 내일 연락할 수 있으면 또 할게. 마지막 업데이트 오전 10시 33분. 어젯밤 한 4시쯤 드디어 잠들었어.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다. 결국 지쳐서 잠들었나 봐. 오늘 아침 전화 소리에 깼어. 사장님이셨지. 한 6시부터 계속 전화하고 계셨대. 어젯밤에 시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깨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대. 경찰들이 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고 사장님은 다 말씀하셨어. 여기 경찰들은 다 시골 경찰들이야. 다른 것보다는 없어진 엔진오일에 더 신경 쓰시더라. 하지만 사장님은 어쨌든 경찰이 개입한 김에 꼭 해결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. 제레미를 찾아보기로 했지. 우리는 모든 직원들의 이력서를 보관하는데 제레미는 막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으니까 찾기 쉬웠어. 주소를 확인하고 그의 집으로 갔어. 넌 경찰들이 뭘 발견했는지 절대 못 믿을 거야. 제레미가 이력서에 적은 주소는 빈 땅이었어. 적어도 지금은 그래. 예전에는 거기에 집이 있었는데 1993년에 다 타버렸대. 여기가 작은 동네라서 거의 모두가 그 화재를 기억하지. 옛날에는 거기에 4인 가족이 살았대. 소문으론 따로 살던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말을 거의 안 한대. 확실히 말할 순 없어.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보험 조사 이후 그 화재가 방화로 판명됐다는 거야. 집 전체에 기름을 붓고 화염병으로 불을 질렀대.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.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지. 범인은 잡지 못했어. 소문으론 따로 살던 아들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누구하고도 연락이 닿지 않았대. 어쨌든 사장님이 전화해서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난 겁에 질렸지. 그런데 사장님이 나보고 주유소로 오라고 하시는 거야. 미쳤어요? 내가 그랬지만 사장님은 경찰들도 같이 있다고 하시면서 나를 안심시켰어. 그리고 폭탄을 떨어뜨리셨지. FBI도 와 있는데 어떻게든 나랑 이야기를 나누겠대. 이런 말을 들으느 그냥 가는 게 낫겠더라. 한 7시 15분쯤 됐고 나는 다시 자러 가고 싶었는데 어차피 더는 못 잘 것 같아서 그냥 갔어. 양복 입은 사람 4명이 날 맞이하더니 앉으라고 하더라. 우리는 모든 걸 2-3번씩 다시 짚어가며 자세히 확인했어. 제레미 얘기, 보안 카메라 영상, 어젯밤 근무 때 있었던 일, 모든 걸 다 얘기했지. 마침내 내 얘기가 끝나자 요원 중 한 명이 말했어. 이런, 우리가 또 다른 걸 잡은 것 같네.
그리고 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어. 그래서 더는 말 못해. 이것만 얘기한 것도 불법일지도 몰라. 그래서 이제 나는 집에 있어.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. 내가 얘기를 끝냈을 때 그 요원이 한 말이 평생 날 괴롭힐 거야. 아무튼 이제 가봐야겠다. 오늘 볼 일이 좀 있고 그 다음엔 출근해서 테이프를 좀 가져와야 해. 새로운 제레미 그 자식이 엔진 오일을 훔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보안 카메라 영상으로 그걸 잡아야겠거든. 내가 할 일은 많은데 사장님이 야근 수당을 줄 테니까 정말 돈이 필요해. 꽤 간단할 거야. 제레미 교대 근무 직후에 늘 엔진 오일이 없어지거든. 그냥 테이프를 보면서 현행범으로 잡으면 끝일 거라고 생각해.